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 소식을 통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고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며 전쟁 억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임사에서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4대 기조는 단순히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 각자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실질적 행동으로도 보여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통일부가 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및 정당 지도부와의 면담에 이어 18일에는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을, 19일에는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여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6일째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 및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18일 통일교육원을 시작으로 하나원, 남북출입사무소 등 통일부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중요 사항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하나원 방문에서는 새 정부의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하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탈북민 교육생들과도 만나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7일 연평도 인근 부대 방문에 이어 14일에도 연평도와 백령도를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20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차 출격하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서해 서북단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결국 화력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며 10배의 타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FTA 협상 타결 당시 개성공단의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지정 및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 가공 인정 여부를 협정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해당 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각종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조계사와 하나원을 방문하여 대북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교계, 특히 불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희 현장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정부 대북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남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한반도 긴장고조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화 추진,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재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 지속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에 보내는 대북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이에 대해 그간 조계종 등 종교계의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그런 노력들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종교교류는 정치적 색깔이 없는 만큼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좋은 통로라고 평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종교계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류길재 장관이 하나원을 찾았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하나원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에게 새 정부의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국정기조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하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탈북민도 우리 국민인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교육생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면서 하나원 교육에 성실히 임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면담 후 하나의원, 하나둘학교, 영화반 등 하나원 시설을 둘러보며 초기 적응 교육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21일 샘 게러비츠 주한 호주 대사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길재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북한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샘 게러비츠 대사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시했고 앞으로도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윤희연장 김하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할 텐데요. 통일교육원에서 준비한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 영상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미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 윤미야. 와줘서 고마워. 자, 씻기 전에 어서 먹으라. 와, 맛있겠다.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이게 평양 온반, 이건 순대, 그리고 요거는 만두지. 북한의 대표 음식이지. 윤미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걸 한국에 와서야 먹을 수 있게 되었네. 북한에 계실 땐 안 드셨어요? 쌀 구하기도 힘든데 온반을 어떻게 먹겠니? 아, 그게 사실이었구나.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많이 봤는데 사실 나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 혜진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할지도 모르겠네. 아이고, 음식 식겠다. 어서 많이 먹으라.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우리 윤미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기다니. 윤미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아저씨는 아직 북한에 계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윤미를 데리고 탈북하신 거예요? TV에서 보니까 정말 멀고 힘든 길을 거쳐야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무사히 오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애들 아버지가 먼저 먹을 곳을 찾아 중국으로 가려고 했디. 그때 윤미 오빠가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죽기 직전이었거든. 이 정도 추위라면 강이 얼었겠디. 여보, 윤미야! 날래 일어나라우. 이 민족의 반역자. 들어가라. 여기 이 사람 설사병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약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끄러! 너도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 동무, 남쪽에 가려고 했시오. 아니라요. 큰일 날 소리. 난 그저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에 가려고 했던 거라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디 결국 우리 목표는 다 같은 거 아니가시오? 그럼 동무들은 남쪽에 가려다 잡혀온 거란 말이라요? 어쩌다 그런 위험한 생각을... 쉿! 우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월남하셨는데 우리 가족은 단지 그 이후로 계속 감시를 받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왔다오. 이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남쪽으로 갈 수밖에. 나는 언젠가 꼭 가고 말겠어. 저 동무 안 사람이를 공개 처형을 당했다오. 공개 처형? 그리고 나서 저 동물에 반쯤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 안 됐지. 아니 그럼 동무는? 우리 부모님 모두 고난의 행군 때 굶어서 돌아가셨소. 인민들 배고픈 것은 생각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강성대국이란 말이네. 배가 고프든 말든 몸이 아프든 말든 강제 노동만 시키는 이곳을 내 조국이란 믿고 살 수 있겠소? 내 자식들만큼은 자유롭게 살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남쪽에서 키우는 게 내 소원이라오. 자유? 정말 남쪽에 가면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며 살 수가 있단 말이오? 뭐가 이리 시끄럽네. 조용히들 하라오. 남쪽이라고? 아주머니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다니 힘드셨겠어요. 빨리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저씨는 그 후로 어떻게 되셨어요? 그게... 엄마, 아버지는 교화소에서 석방되고 나서부터 탈북을 준비하셨어. 의심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만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신 거지. 그리고 2008년이야 아버지가 오빠를 데리고 탈출했던 게. 가족을 위해 다시 또 위험한 길을 가신 거구나. 그렇지. 국경을 넘는 건 성공했는데 중국에서 공안에 잡혔어. 누군가 오빠랑 아버지를 밀고 했거든. 결국 오빠랑 아버지는 강제로 북송됐어. 엄마와 나는 다른 동네로 추방된 뒤에도 계속 감시받는 생활을 해야 했고, 그래서 엄마랑 나도 탈북을 결심한 거야. 어두운 밤에 몰래 강을 건너 간신히 중국에 도착했어.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 죽음과의 싸움이. 한 푼만
번만 주시라요. 한 번만 도와주시라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 녀석들 당장 저리 가지 못하네. 어디라고 얼쩡거리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거 드시라요. 어머니, 한 푼만 주시라요. 한 푼만 주시라요. 한 푼만 주시라요. 도와주시라요. 보십시오.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안이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 어머니, 우리 그냥 집으로 갑시다. 아버지와 오라버니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 시민단체에서 나온 분을 운 좋게도 만나게 되었지. 그분이 우리를 한국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신 거야.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국경에서 공안에게 쫓기면서 살고 있었을 거야.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정말 목숨을 건 탈출이었네요.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도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날 필요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통일이 된다면 윤미 아버지랑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기나 할지. 그럼 아저씨랑 오빠는? 소식이 끊겼어. 교화소에 있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윤미 아버지랑 오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알아도 좋으련만. 아버지랑 오빠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우릴 도와주셨던 시민단체를 통해서 수송은 하고 있단다. 어떻게든 다시 만나야지. 다시 이 좋은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지. 여보세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야, 아버지랑 오빠가 살아있단다. 곧 한국에 도착할 거래. 정말이요? 그래. 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정말요? 윤미가 우리 반에 왔을 때 난 그냥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아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찾아오는 길은 정말로 위험하고 목숨이 걸린 힘든 길이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며 대한민국에 온 내 친구 윤미. 윤미뿐 아니라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괴로움을 겪으며 탈북을 시도한다고 했다. 꿈을 꾸고 미래를 그려야 할 내 또래의 친구들이 배고픔과 억압 속에 살고 있다. 그 친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제 윤미는 아빠를 만날 수 있겠지? 윤미에겐 최고의 생일 선물일 거야.